우리 교재 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파생 상품은 다만 안심하셔도 되는 게 원래 파생 상품 자체에 어떤 내용들 상당히 많고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카테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교재의 목적상으로는 뭐예요? 아주 간단한 이론의 어떤 베이스적인 측면들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담고 있는 기초적인 수준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파생 상품 종류는 4개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선도거래라는 겁니다. 얘는 영어로 포워더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선물거래라는 게 있어요. 선물거래. 얘는 퓨처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스왑이 있습니다. 스왑. 그리고 네 번째는 옵션 관련된 사항들. 이게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의 크게 큰 4가지 카테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전 시간까지는 원래 제가 이 수학 관련된 사항들과 기초적인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그게 잘 나오지 않고요. 내용들 이렇게 쭉 설명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멘붕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요 사항들을 일단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얘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기초적으로 나머지 3가지 사항들, 기본적인 사항들, 요 선도거래 관련된 사항들, 선물거래 사항들, 그다음 옵션 관련된 사항들, 요 3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들 중에서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적인 어떤 수준의 내용들 정도만 우리가 교재에서 소화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제 선도거래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해요. 선도거래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밭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보면 밭대기는 그냥 소고고요. 입도선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래에도 이런 거 막 가끔 합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땡땡 마트라든지 L 땡땡 마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혹은 해외에 어떤 식품들, 수산식품들,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로의 것들로 이렇게 배 단위로 이렇게 사온다거나 아니면 농산물 경우에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밭 단위로 이렇게 매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기본적인 어떤 선도거래와 관련된 어떤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예시를 들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길동이라는 농부가 양파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작년 작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땡땡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입도선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길동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게 현재 시점이라고 볼게요. 현재 시점인데 양파 한 망이 나오게 되면 수확일 당시에 어떻게 한 망당 1,000원에 사줄게라고 어떻게 해요? 이 땡땡 마트와 길동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얘는 파종 시점이에요. 파종 시점. 파종 시점에 뭐예요? 미리 뭐예요? 수확될 것들을 예상하고 미리 한 망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어떤 계약인 거고, 이런 형태의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쌍무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뭐예요? 상호 간에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얘는 지금 현재 계약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수확일이에요. 그죠? 계약은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수확일 당시에 뭐예요? 길동이는 한 망에 1,000원을 주고 물건을 넘겨줘야 되고요. 그죠? 이 얘네는 뭐예요? 한 망에 1,000원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특정에 관련된 의무 관계가 이행이 돼야 되는 쌍무계약 관계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은 뭐예요? 작년에 작황을 보니, 상호마리로 700원 혹은 800원 이렇게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는데, 예를 들어 수확일 당시 예를 들어 보죠. 한 망당 500원이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 망당 500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망당 500원인데 얘는 그쵸? 얘는 어떻게 해요? 1,000원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기업 측면에 있어가지고 큰 손실이 나죠. 그죠? 그죠? 그에 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망당 어떻게 해요? 2,000원이 되었다. 한 망당. 이러면 어떻습니까? 길동이 미쳐버리죠. 그죠? 길동이는 뭐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밤에 이렇게 몰래 해서 갖다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팔면 2,000원 받을 수 있는데 뭐예요? 1,000원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예, 지금 농부에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도거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프로세스가 기본적인 어떤 선도거래 형태예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특정한 거래를 현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뭐예요? 약속을 해요. 쌍무계약의 형태입니다. 서로 의무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의 케이스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보세요. 예, 기업 측면의 손해, 농부 측의 손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우리 쌍무계약인데도 반해 가지고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뭐예요? 예,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이 막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벌써 가격이 절반 차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뭐예요?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업 측면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담당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 이행의 불이행성이 점차 확대가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선물 거래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선물 거래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약 이행의 불이행성을 뭐예요?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물 거래의 특징이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거래의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들. 거래를 표준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일일 정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절차를 넣습니다. 얘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그 파종까지 거래가 아니라 6개월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보죠. 이 선물 거래는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농산물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주고받지는 않는데 당일에 발생될 수 있는 거래, 그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얘는 6개월간 누적되다 보니까 갭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매일매일 그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정산을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적적으로 큰 것들이 이렇게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전거금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산소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거래소 내에서 이 청산 작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숫자상으로 뭐예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리스크들을 해치하는 형태의 것들로 거래가 쭉 일어납니다. 시스템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표준화와 관련된 개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거고요. 숫자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선도거래의 특징들을 뭐예요? 극복하면서 여기 선도거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장점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 투영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선물거래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 표준화라든지 일일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은 나중에 뭐 이렇게 우리 콜옵션하고 풋옵션 정도만 이렇게 볼 거예요. 나머지 또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되지도 않고요. 기초 개념만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선택권이잖아요. 선택권. 그죠? 얘는 행사를 하거나 혹은 행사를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행사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행사 가격에 관련된 권리를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이 옵션을 살 때 들어갔던 비용 자체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 것밖에 없어요. 이따가 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수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킵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꼭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